안녕하세요. 저에게도 남들 못지않게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던데 저와 같은 사례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호감을 갖고 연인처럼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평생지기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제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비교적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일찍 군대를 갔고 그 덕분에 늦지 않은 23살 나이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이후 복학 준비를 하는 차에 용돈과 생활비라도 벌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대학가 앞에 있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키는 180 조금 안 되는 루저이지만 얼굴은 일반인치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도 술 먹다가 일주일에 평균 한 명 이상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내심 기분이 좋아서 힘들게 알바를 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군요. 심지어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눈이 호강한다 싶을 만큼 젊은 여자애들이 항상 넘쳐났었죠. 그러다가 여자들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가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기를 바라셨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부터 최저 시급보다도 2,000원이나 더 올려주시면서 대우를 잘해줄 테니 절대로 자신을 배신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더군요. 저는 할 일이 없는 휴학생이라 가게가 오픈 타임인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감 타임은 주로 바로 앞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와서 알바를 하는 구조였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늦은 저녁 시간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때고 피크 시간인 술집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장님은 더 많은 여대생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오기를 바래서 저에게 시간 조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급도 올려주셨고 대우도 잘해주셔서 저는 사장님 부탁에 못 이겨서 마감조는 아니었고 결국 2시간씩 늦춰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하는 걸로 시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던 타임인 오픈타임에 알바생 한 명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새롭게 뽑기 위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은 제 대타를 구하는 거니까 저보고 마음대로 뽑아보라면서 구인구직 사이트 아이디를 로그인 해두시더라고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겠다고 하고는 이력서들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해 보는 거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수많은 지원자들이 온라인 이력서를 제출했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루에 대략 10명 정도 지원하려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거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력서를 지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의 필수 조건이었던 용모 단정을 중점으로 이력서를 살펴보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를 이력서만 열람하다가 때마침 제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바생을 구하는 걸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고 곧바로 전화해서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그녀는 그날 바로 시간이 된다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니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새로 구한 알바는 바로 앞 전문대에 다니는 2학년 여대생이었는데 성격도 밝고 활기차 보였고 얼굴은 누가 봐도 예뻐서 돌아볼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대략 165 정도의 몸무게는 50도 안 되어 보이는 마른 스타일의 여자였었죠. 사장님도 면접자를 보시더니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별다른 걱정 없이 곧바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얼굴은 정말 연예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미모더군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그런지 매일같이 친구들이 저희 가게로 놀러올 정도였으니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알바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기존에 하던 오픈 일을 맡게 됐으니 그 여자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말 붙이기에는 뭔가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런 건지 가깝게 다가가기엔 조금 어려웠었고 남자친구도 있다고 들었기에 평소에는 사적인 대화들을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이 서툴러서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 결국 실수로 손님 무릎에 쏟아버렸던 겁니다. 그 손님은 술이 이미 만취 상태여서 뜨겁다고 죽내 만회하고 있었고 이 여자 알바생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여자 알바생 보고 손님께 얼른 사과드리고 주방에 가 있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제 멱삼을 잡고 네가 뭔데 가라고 하냐면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맞는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같이 부딪혀 버릴까 하다가도 괜히 이를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손님의 일행들도 그제서야 뜯어 말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손님에게는 병원을 우선 다녀오시고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배상해드린다면서 말을 했고 술에 취한 그 손님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큰 일로 커질 뻔한 걸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봤더니 여자 알바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괜히 자신 때문에 잘못도 안 한 제가 뺨을 맞게 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 알바생은 눈도 잘 마주치지도 않던 저에게 엄청 상냥하게 하고 눈웃음을 많이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낯선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매일같이 힘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채용 당시에 연락을 하느라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제가 혼자 그 여자의 번호를 갖고 있어봤자 카톡 프로필이나 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연락을 주고 받아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기에 그 의미가 달랐었죠.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카톡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점점 늦은 시간까지 통화도 하게 되고 그러더군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 여자의 외모를 보면서 그런 유혹들을 참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연락을 적당히 주고 받아야 된다고 되뇌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일 웃으면서 연락을 주고 받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서로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을 같이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약속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장난을 쳤더니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 둘이서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척 카톡을 보냈었지만 기분은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그 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마치 시간이 멈추기로 한 듯이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아무튼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그녀와 가게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매일 청바지에 박스한 티셔츠만 입고 왔었는데 그날은 눈이 민망해질 정도로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제어 장치는 이미 고장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매일같이 만나오면서도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고장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라도 제 마음이 들킬까 봐서 헛소리를 해대면서 바쁘게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어색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빠르게 마시다 보니 순식간에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침침한 조명 탓인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기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걸 뻔히 알았기에 절대로 실수는 하지 말자고 되뇌이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제가 술에 이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술에 이기지 못한 척 한 건지 결국 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함께 있다 보니 죄책감도 컸지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사귀자고 말을 주고 받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연인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도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금 이 이상의 감정으로 그녀에게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괜히 나 혼자서만 바보같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녀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더군요. 겉모습은 정말 연예인처럼 귀티가 나면서 예쁘게 생겼고 평상시에 착한 마음씨를 쓰는 순진한 친구였지만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이 앞과 뒤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실망을 했었던 일들이 그뿐만이 아니었었죠. 가끔씩은 저와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면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신나간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알 수 없는 질투심도 생겨나더군요.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런 질투를 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감정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건지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혼자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와 인사를 나누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여지껏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었고 짜증도 나고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인사도 없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밤새도록 여기서 술을 마신 건 아닐 테고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제 마음대로 짐작을 해버렸고 저도 떳떳하게 사귀는 남자친구도 아닌데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몇 개월가량을 마치 연인처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 편하게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바쁜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저는 학교에 복학을 할 시기가 되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사장님에게 가게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제게 매달리는 사장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도 간호학과라서 학교 실습을 가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은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만두는 날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가끔은 연락해서 보자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게 진심이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남을 가지다 보니 다른 연인들처럼 애정이 많이 식었던 것도 있었고 더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는 과제도 많았고 시험에 치여서 살다 보니 연락할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마치 꿈을 꿨던 일처럼 빠르게 그 기억들은 사라져갔고 바쁜 일상들을 지내다 보니 몇 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무시를 했고 수업이 끝나서 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응급실에 와서 수술이 필요한데 가족분들이 전부 연락이 안 되어서 아드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병원과 연락이 되어서 병원에 다 와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교수님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버지는 수술이 잘 끝나셨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어머니는 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입원을 하신 지 3일차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고 집에서 점심을 챙겨 먹고서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로비에서 눈에 익은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저와 같이 알바를 했었던 여자였고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게 생각이 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몸을 황급히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애가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서 간호사복을 입고 있길래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실습하는 병원이 이 병원이라면서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 소설에서나 일어날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또 다시 시작된 거였죠. 서로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또다시 예전처럼 매일 만날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고 그녀도 병원에 실습 나오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죄책감 없이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며칠 뒤에 저희는 또 다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색함은 금방 다 사라졌고 마치 몇 개월 전처럼 금방 설레는 감정이 생겨나더군요. 하지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설렘이 행복하긴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하는 모습이 기억이 되살아났고 저는 섣불리 사귀자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여자애도 제게 굳이 사귀자고 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시간은 또 다시 한 달 일하는 시간이 속사포처럼 지나갔고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모두 회복이 되셔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녀는 저희 아버지가 퇴원한 걸 몰랐는지 이따 병원에 올 때 초콜릿 좀 사다 주라며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퇴원했다는 말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서 초콜릿을 사들고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초콜릿을 주면서 사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셔서 앞으로는 병원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바쁘더라도 종종 연락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전에 이별할 때와는 다르게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일 끝나고 술 한잔 어떠냐고 묻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같이 술 한잔 해야지라고 크게 마음을 쏟지 않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뜬금없이 몇 개월간 그러지 않던 그녀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알바를 할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까 망설였는데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여자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할 때는 매일같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저희의 만남이 의도치 않게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연락을 먼저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일을 그만두고 서로 연락이 끊겨서 너무 슬펐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또 다시 예전처럼 연락이 끊길 것 같고 영원히 연락 못하는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큰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녀의 진심을 온전하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갑자기 술에 너무 취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얼떨결에 나도 너를 좋아했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 제 모습이 대답을 대신했는지 그녀는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제 술 많이 취한 것 같던데 괜찮냐고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자 어제 그녀가 했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녀의 고백에 고민을 안 했다면 그건 절대 거짓말이었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남녀 가릴 거 없이 쳐다볼 정도의 미모에다가 부지런한 여자였으니깐요. 하지만 제가 봐온 모습들이 있었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귈 엄두는 결코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녀가 제 연락을 기다리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얼굴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라고 한다면 별 생각 없이 그럴 수는 있겠는데 남자친구가 되고 나면 매일같이 의심하게 될 거고 아마도 의처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그렇기에 제가 잘못된 사람인 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톡을 읽고도 저는 끝내 답장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여지를 남기면 서로에게 더 힘이 들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 뜻을 알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녀도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제 생각을 알았는지 재차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뒤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제 카톡 리스트에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인연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고 뭔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금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들을 지내게 되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3명과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복잡한 생각도 잊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봐오던 평생지기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죠.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저와 형제처럼 우애가 깊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곳을 다니면서 평생을 함께했고 군대도 동반 입대를 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로 친할지는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날에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하면서 바빴었기에 서로의 안부 연락만 주고 받았지 개강을 하고 난 뒤로는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들을 묻게 되었고 제가 제일 친한 그 친구는 그동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5달 정도를 만났다고 말하더군요. 누구냐고 얼굴 좀 보자고 했더니 간호학과의 21살 여자애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찾고 있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문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만나던 그녀와 모든 스펙이 동일했기에 놀라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다고 제게 말을 했었고 이 근처에서 간호학과에 다니는 21살 여자가 한둘이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찾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되뇌이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건네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2 친구는 어떻게 이런 킹카를 만났냐면서 좋겠다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저는 순간 얼음이 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썩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친구들은 다 같이 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고 하니 5달 전에 같은 학교 친구를 통해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예쁘고 착해서 제 친구가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까마득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물어봤고 서로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자신이 본 여자 중 가장 순진한 여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길 자신의 여자친구는 평생 남자를 사귄 적이 없었고 남자 경험도 없었다고 말했다더군요. 친구들은 그걸 믿냐며 참 순진하다고 장난을 쳤지만 저는 그 상황에 도저히 장난을 칠 수가 없었죠. 원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여자였던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도 떳떳하게 만났었던 게 아니었기에 친구에게 차마 이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고백하면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난 지 5개월이면 제 친구와 그 여자애가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최근에 저와 계속해서 만나왔던 거고 심지어 그녀에게 고백까지 받았었는데 어떻게 쉽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실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친구였으면 망설이긴 했었겠지만 있는 사실들을 다 말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불행하게도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많이 괴로워했었던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학창 시절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군대를 입대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결국 군화를 거꾸로 신고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군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별 통보를 받았고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서 힘들어하던 친구를 매일같이 봐왔던 저였기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도대체 왜 이렇게도 이 친구에게는 여자 복이 이렇게도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는 착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서 친구들은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쓰러웠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제 친구는 인생에서 드디어 자기의 평생 짝을 만난 것 같다면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자랑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를 만나던 여자고 수많은 남자들과 쉽게 만남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친구의 충격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거라는 건 당연하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속으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저히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진짜 모든 게 악몽 같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악연으로 이어지다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네요. 솔직히 지금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 싶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까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후회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건 몰랐건 저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온 역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를 잃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절대로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을 제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그 여자를 만나서라도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7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정말 지금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자판을 치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어쩌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서 많은 분들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쁘진 않지만 귀엽단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고 동생은 이상하게도 쌍둥이라서 당연히 저와 닮았는데 오묘한 차이로 모두들 예쁘다고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어릴 때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쌍둥이들한테는 그런 게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경쟁심이랄까. 크면서는 저도 관리 좀 하고 꾸미고 하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사실 어릴 땐 남자친구가 생겨도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꺼려졌습니다. 왠지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예쁜 여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먹었던 그 마음을 느슨하게 생각한 게 결국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의 몇 년간을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연말에 회사 전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 호감이 갔고 그날 이후부터 저희 사이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 다 연말에 솔로라서 외로운 마음이 컸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얼떨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여서 처음에는 그냥 지금까지 거쳐갔던 남자친구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차 깊어졌고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서로 잡아갔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는 풍족하고 제대로 즐기자고 서로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같이 저축을 하는 커플 통장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의 아이는 몇 명을 낳자는 얘기들도 하고 남들처럼 소소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지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집에도 종종 놀러오고 부모님과 가족들과도 인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명절에도 하룻밤씩은 자고 가고 부모님 생신 때나 저희 가족에게 있는 기념일들도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자상하고 착한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저희 가족들을 대해준 덕분에 제 쌍둥이 여동생과도 오빠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막내 남동생과는 매형, 처남하면서 둘이 같이 게임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아주 친한 형 동생처럼 보일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쌍둥이 여동생과 도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막내 남동생과는 친한 형 동생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남자들끼리 친한 것과 제 여동생과 친한 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직도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밥을 차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남자친구가 안 보여서 찾아보면 동생 방에 단둘이 있다던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얘기 중이라고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냥 별 내용 아닌데도 여동생과 문자를 주고 받는다던가 문자 내용을 물어보면 뭐 잘 자고 일어났냐? 밥은 먹었냐? 언니는 뭐 하느냐 등 제 얘기가 꼭 들어있었기에 저는 크게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이상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 밤에 잠들기 전 항상 통화를 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라고 하고 일찍 통화를 끊는다던가 그냥 문자로 잘 자라고 하고는 잠들어 버린다던가 아무쪼록 뭔가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란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여동생이랑 수다나 떨까 하는 마음으로 여동생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통화 내용은 참 다정하고 애틋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 스타일은 남자친구를 딱히 두지 않아도 여동생의 외모가 예뻐서 많은 남자들이 모두들 다 잘해주니까 여러 명 거느리고 모두에게 챙길 거 다 챙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어장 관리를 잘하는 여우 같은 성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오던 여동생은 딱히 남자에게 마음을 준 사람은 없으니 밤 늦게까지 통화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밤새 통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시기가 제 남자친구와 통화가 시들시들해지고부터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별 생각 없이 인터넷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성격이 모든 걸 터놓고 지내자 하는 마인드였고 오래 만나다 보니 남자친구의 웬만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남자친구가 쇼핑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봤는데 주문 내역을 보니 여자 속옷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구매했는데 저는 받은 일이 없으니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속옷을 선물한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쿵 뛰고 화가 나고 무슨 감정인지 복잡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냥 친구인 여자에게 선물을 했대도 속옷이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죠. 그때 저는 뭔가 모를 느낌이 왔고 바로 그날 저희 집 빨래통을 뒤져보니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봤던 그 속옷이 있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샤워를 하면서 빨래통에 벗어놓은 속옷인데 제 남자친구가 샀던 그 속옷을 여동생에게 준 거더라고요. 정말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는 느낌이 들고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속옷을 발견하고 정신을 놔버렸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동생 방으로 뛰어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동생은 샤워를 하느라 방에 없었고 휴대폰은 역시나 잠겨있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생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풀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돌이켜보면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했었다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된 거죠.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 그리고 통화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어이가 없고 정말 이것들은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영상통화로 무슨 짓을 해댄 건지 진짜 욕망에 눈이 먼 정신 나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둘은 밤마다 각자의 맨몸을 보여주면서 놀았나 봅니다. 저에게는 잘하는 문자 하나를 보내놓고 하루를 마무리하고서 제 여동생과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밤을 새웠나 봅니다. 카톡 내용과 동영상을 보니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둘이 어떤 관계까지 갔는지 알겠더군요. 이건 분명 둘 사이에는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걸요. 정말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까지 더러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제 여동생에게 사랑한다느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를 먼저 만났어야 하는 건데 걸림돌 좀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둘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충격이더군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만남을 몰래 하고 있으면 죄책감이나 미안하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의 문자는 정말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오히려 제가 방해꾼인 것처럼 말하고 저를 먼저 만나게 돼서 자기들의 사랑이 꼬여버린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몰래 만남을 이어왔을까? 카톡을 가장 위로 올려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2달 전쯤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여름 휴가로 여행을 갔고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욕이 나오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어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였구나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분위기가 들떠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저는 술에 취해서 먼저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니까 그때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너와 관계를 가지고 마음이 확실해졌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들과 술에 취해서 몰랐지만 너무 무섭고 스릴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나눴더군요. 잠들어 있던 저와 제 남동생을 두고서 그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가진 거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이것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현실적인 고민들도 생기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바람 피웠다는 얘기는 흔히 들어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라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떻게 동생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콩달콩 만나왔고 오랫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남자친구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친동생.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둘 다 불러서 당장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든데 아직까지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죽으림을 다해서 간신히 참아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불륜 문제로 사람들끼리 심각한 문제들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까지 생기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많이 약하셔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시고 약도 꾸준히 드실 정도여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내 선에서만 끝내야 하는 건지 싶습니다. 그냥 바람이 났대도 미치고 환장할 판에 어떻게 제 친녀동생과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이 글을 적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터져버릴 정도로 답답하고 미쳐버리기 직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더러운 관계는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궁금하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여동생은 평생을 살면서 주눅드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항상 자신만만했던 모습만 떠오르네요. 타고나기를 예쁜 미모였었고 게다가 쌍둥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랑 비교질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에 조금 주눅들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상황이 결국 닥쳐버렸고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당하네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드나들면서 식구들까지 모두 속여온 걸 생각하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었단 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전혀 모르진 않았지만 설마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거겠죠. 지금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 더러운 일들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생각하다 보면 자괴감만 들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머릿속에서 더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따위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많은 분들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오늘 여동생과 같이 만나자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고 정말 역겹네요. 욕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티 안 내려고 몸이 좋지 않아서 쉬어야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가족이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데이트할 때도 둘보다 셋이 만난 날이 더 많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심지어 동생이 조금 전에 약속이 있다면서 실컷 치장하고 나갔는데 둘이 만나고 있겠네요. 따라가서 훔쳐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해봤자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직접 그 둘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벌벌 떨리네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정신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로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막힌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인생을 더 경험해보신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픽션일 거라 생각했지만 실화의 근거를 둔 거라 하더군요. 드라마라고 해도 믿기 힘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얼마 전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늦을 거라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애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는 회식이 있는 날은
보통 밤 10시쯤 집에 들어오곤 했기에 그 전에는 굳이 회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 10시가 넘어서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호음을 한참 기다려봤지만 전화를 받질 않았고 그 이후로도 서너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더군요. 언제 오냐고 문자를 해도 대꾸가 없고요. 그렇게 20분가량을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10시 20분쯤 되어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아내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가는 택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던 마음이 한결 놓였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 뒤로 웬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택시 기사님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끊었죠. 그런데 아내가 회식을 하는 장소는 집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거리인데 11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또 다시 걱정이 된 저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또 아까처럼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 될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하자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웬 남자 목소리가 나더니 아내랑 대화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전화 수신을 거절하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아내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길래 가만히 그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 하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둥, 오빠 아내하고 비교해서 누가 낫냐는 둥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네가 그동안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쁘다면서 자기야 이리 와 하더니 내가 앞으로 다 책임질게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오빠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딴 헛소리를 짓걸리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가만히 듣고 있었죠. 아내는 전화가 연결된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놈이랑 거리낌 없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더군요. 중간중간 어김없이 연인들이 대화하는 듯한 헛소리가 들렸고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소리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가 냉장고 안에 물을 꺼내서 목마르다는 아내한테 주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듣다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불러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벌레 씹은 표정으로 계속 듣고 있다 보니 갑자기 연결이 끊겨 버리더라고요.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 제 휴대폰이 방전이 된 거였습니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다시 전화를 계속 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애들은 자고 있고 혼자서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참담했죠. 계속 줄담배를 피우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까 화들짝 놀래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와서 어디 갔다가 이제 오길래 전화도 안 받았냐고 조용히 물었죠. 아내는 회사 사람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해장국집에서 얘기 좀 하느라 늦었다 했죠. 말하는 게 술이 아직도 덜 깬 것 같았어요. 주먹으로 한 대 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줬죠. 여기 어디냐고 하니까 해장국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들은 무슨 해장국집에서 사랑한다는 헛소리를 하냐? 그리고 당신이 오빠 하는 놈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라고 말하더군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큰 소리 냈다간 애들이 알게 될 것 같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폰을 뒤져보니 웬 모르는 남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질 않더군요. 일단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애들이 교회 간다고 나간 후에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죠. 밤새 음성 파일을 수십 번 들어봐도 이건 모텔이다. 무슨 해장국집에 화장실과 냉장고가 딸린 방이 있냐고 추궁했죠. 계속되는 저의 추궁에 아내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기억나는 건 해장국집이 마지막이고 1차 회식 끝난 후부터
해장국집 갈 때까지의 기억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내 귀로 들어봐라 하고 들려줬죠. 제 아내는 대화 나누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린다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들리는데 넌 왜 안 들리냐니까. 그 남자랑 신체 접촉은 절대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상대방 남자놈의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놈 아내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고 통화 내용을 듣기 위해 한 뼘 통화를 켜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나왔죠. 그놈 지갑 안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현금도 아닌 카드로 숙박비를 계산했더군요. 나중에라도 카드 내역이 밝혀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그곳에서 카드를 긁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앞뒤 걱정 안 하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걸 근거로 그놈을 추궁하니까 제 아내와 갔었다고 말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온갖 욕을 하였고 제 아내는 같이 가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진정하라는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내가 음성 녹음을 근거로 추궁할 땐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아내가 영수증이 나왔다는 말에 그 놈이랑 같이 들어갔던 거 인정한 겁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던 아내가 물적 증거가 나오자 거길 갔던 것을 자백은 하는데 이번엔 신체 접촉 같은 건 절대 없었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잡아떼는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았죠. 그래서 그놈 아내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됐죠.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도 지 아내한테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신체 접촉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더군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지 멀쩡한 두 남녀가 거길 들어가 놓고 그냥 나왔다는 게 믿어질까요? 만약 제가 그 안에서 벌어진 음성 녹음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안에서 회사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우길 판이었지만 물적 증거 앞에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괘씸하게도 증거가 나올 때마다 딱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둘이서 2차로 해장국집만 갔다고 했다가 카드 영수증 나오니까 걷길 간 거까지만 인정하고 아무 짓 안 했다고 하다가 음성 파일 들려주자 서로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지만 신체 접촉은 없다는 식으로 확실한 증거 앞에서만 자백을 하는 식이었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담배만 피웠더니 머리가 너무 무겁더군요. 밖에 나가 또 다시 담배를 피워 물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 놈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던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그 놈과 사랑한다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미쳐버릴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 보니 아내가 그놈 아내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놈 아내한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뺏어서 그놈 아내한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좀 전에 지 남편이랑 제 아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놈이 제 아내가 괜찮은지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밖에 있는 사이에 그놈한테 문자를 보내서 무조건 안 했다고 딱 잡아떼라고 하자 그놈이 제 아내가 남편인 저한테 폭행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그놈 아내한테 또 들킨 거죠. 아내가 보낸 문자도 들키고요.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딱 잡아떼라는 말을 왜 했냐고 물었더니 괜한 오해할까봐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안심하라는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다 큰 어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곳을 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결혼 10여 년 동안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서로 안정되게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으니까요.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지만 홧김에 딴 남자 바라보게끔 아내를 화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결혼 후에는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항상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내였기에 제가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애들이 눈에 밟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이번 일은 제 인생을 통틀어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제게는 누가 봐도 예쁘다고 칭찬할 만큼의 미모가 뛰어난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아내는 30대 초반의 동갑 부부였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외동딸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나게 된 건 남들처럼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가 위치에 있는 더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회사 간의 업무 파트너 담당자들이었기에 매주 몇 번씩 마주치게 되었었죠. 그러다 그녀의 미모와 능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집사람은 명문대를 나왔었고 얼굴은 연예인 중에 김사랑을 닮아서 세련미가 넘쳤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누구나 반할 만한 그런 여자였었죠. 솔직히 그에 비해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남자였었고 아내는 미모면 미모 핫벌이면 핫벌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스펙까지 뭐 하나 꿀릴 게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상냥하게 말을 건네던 여자였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자 그때부터는 전과 다르게 저를 깔보는 듯한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취급이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었기에 그런 상처보다도 그녀를 바라보는 행복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샌가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동조차도 저를 사랑해서 변했던 행동은 아니었더군요. 왜냐하면 훗날 결혼하고 나서 술을 마시다 아내가 제게 그때 있었던 사실을 술김에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때 당시에 같은 회사의 직원과 비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복수심에 저와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랬었다더군요. 그렇다면 제게 하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테고 누군지 짐작은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회의를 하던 사람은 아내의 팀장인 유부남과 여직원 1명 그리고 남자 후배가 1명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배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저는 그녀의 관심이 행복하기만 했었고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고백을 하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는 힘든 시련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회식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연락두절은 기본이었고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남자, 사람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져서 아내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녀와 이별을 선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자주 술을 마시던 남자 사람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그 친구와는 어릴 때부터 동성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걱정할 거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쩔쩔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오던 모든 게 터져버렸고 분노가 한번 시작하니 도저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만약 그 남자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면 나와는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다는 듯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여행을 가버리더군요. 그런 모습에 그동안 내가 정말 연애를 잘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힘든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새벽에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오니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반갑고 좋았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전화를 받아보니 우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주던 걸 너무 몰랐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자신도 저를 너무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선택은 자신도 후회한다며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않겠다고 했죠. 솔직히 고민이 잠깐 동안 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용서를 받아주었고 결국 연애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는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녀도 제게 헌신을 다해주더군요. 달라진 모습에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장이 덜컹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좋아야 정상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이면 아내가 남자 사람 친구와 여행을 갔을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랑 여행 가서 별일이 없었던 거 맞냐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슨 그따위 생각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와는 동성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정의심이 되면 나중에 아기 낳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면서 괜히 책임지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몰라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제가 너무 의심만 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사과를 했고 결국 아내와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걱정이 없었고 아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하시던 자영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재산이 제법 많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혼집을 서울 한복판에서 대출 없이 작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들 부러울 거 하나 없었고 진짜 세상이 모두 다 제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집사람은 곧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와의 합의하에 따라 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제 친자식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의심한 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날 이후로 아내를 공주님처럼 모시면서 지내게 되었고 12년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 부럽지 않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지만요. 아내가 연예인처럼 예쁘고 날씬하고 동네 주민들 누구에게나 상냥했었는데 이런 성격들이 어쩌면 다 불행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착하고 상냥한 성격이 마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절실하게 생각나더군요. 아무튼 어느 날 옆집의 유명 배우처럼 생긴 데다가 근육질 몸매의 얼굴도 잘생긴 30대 정도의 이혼남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부터 뭔가 모르게 평화로웠던 제 삶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이 이사를 오고부터 복도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났었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참다 못한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면서 말을 섞더니 그 남자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며 저보고도 오고 가며 친하게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 이야기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매번 옆집 아저씨가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옆집에 사는 이웃남의 이야기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예전처럼 또다시 의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혹시라도 찌질하게 보일까 봐서 일체의 잔소리를 삼가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딸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했던 미안함이 너무 컸었기에 사랑하는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생각은 딱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행동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인가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집안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다든지 평소와는
다르게 집에서 입는 반바지나 치마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제가 고지식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드러냈었죠. 오죽하면 근처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고 있을 때 슈퍼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아이 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면서 요즘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아내의 미모를 시기 질투해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아내가 많이 외로워졌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의 한때 기분 이련이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바람의 징조를 포착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내를 믿으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근을 다녀오고 나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고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으니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보는 민망한 속옷 차림으로 나오더니 아내도 약간 놀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오늘 무슨 일로 일찍 들어왔냐고 하면서 놀라는데, 오늘 외근 갔다가 일찍 들어왔다고 말했고 처음 보는 속옷이라고 하니까 기분 전환 겸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도저히 주부의 속옷으로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냥 기분이 찜찜했지만 그러려니 했고 일찍 마친 김에 같이 장이나 보러 가자고 하고서 아내와 같이 외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이혼남도 때마침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약간 흠칫하는 듯한 모습이 이상하게 생각되었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낸다던 아내와 이웃집 남자가 이야기도 잘 섞지 않았고, 옆집 남자는 저와 인사를 하면서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더군요. 예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단지 성격이 좀 소극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었고,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모습이 저에게만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트를 가는 동안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옆집 남자랑 친하다면서 왜 어색하게 인사하냐고 했더니, 몇 번 마주쳤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착하기는 한데 뭔가 어두운 느낌에 멀리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파트 반상회에서도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옆집 남자가 원래는 성격도 밝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전 부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고 성격이 많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 매일같이 술만 마셔대고 담배도 엄청나게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부터는 그날 이후로 옆집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겨나서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많이 한다는 건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들은 없어 보이더군요. 옆집 남자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교회도 빠지지 않고 혼자서 잘 나가더군요. 단정히 성경책 들고 예배 가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고 그런 모습들이 어두워 보인다거나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그냥 누가 보더라도 겉보기에는 정말로 절대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 뿐 제가 보기에는 인사도 잘해서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보였고, 제가 직접 지켜본 옆집 남자는 아내가 말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가 유부녀라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운동을 다니면서 관리를 잘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처럼 몸매도 좋았고 피부 관리도 항상 잘해왔기에 20대 중반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남자들이 10명 중에 5명은 다시 쳐다볼 정도로 훌륭했었기에 옆집 사는 남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서 저 몰래 들이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외근하고 일찍 들어간 날도 아내가 굳이 그 시간에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도 수상했고, 왜 그때 때마침 옆집 남자는 외출을 했으며 서로가 어색해했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아내는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샤워를 했고 둘이서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있어서 둘 다 놀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마트에 다녀오고 나서도 잠들기 전 낮에 봤던 아내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다가갔더니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저를 피했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절대 두 번 다시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지키려고 애써봤지만 의심이 싹을 트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더군요. 아내가 입고 있는 의상들도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제는 옆집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 따위로 입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지금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심이 되긴 했지만 예전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따질 수도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이 제 추측일 뿐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기에 제가 착각을 하는 거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심지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리고 나면 지금의 이 행복한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만약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맞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집사람도 사람이니까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봄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리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듯이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이상한 기분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갔고 더러운 기분은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제 표정이 어두워 있으니 친구들은 집요하게 제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되었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한 친구가 솔깃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집안 천장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더군요. 이렇게 백날 첫날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자 의심은 더 커질 거라며 차라리 제 생각이 맞든 아니든 하루라도 빨리 아는 게 저와 딸아이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 딸아이의 친자 검사를 할 때도 의심을 하던 시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막상 검사를 할 때는 덤덤했었고 제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니 더 행복해졌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내를 또다시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평생 동안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내가 운동을 나가고 집이 비어있는 시간에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저는 저보다 덩치도 좋고 근육질의 탄탄한 몸을 지닌 옆집 남자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혼자서 온갖 상상을 했고 혹시라도 벌어질 위기 상황에 대처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내와의 불륜이 확인되면 그냥 주먹 다툼을 하고서 징역이라도 가겠다고 각오까지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며칠 동안 매일 녹화된 비디오를 들어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감정이었는데 정말 세상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는 건 비디오 녹화일은 토요일이었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특근을 해야 해서 주말인데 불구하고 출근을 했던 날인데 그 틈을 타서 어떤 허우대 멀쩡한 남자가 우리 집에 슬쩍 들어오더군요. 그때부터는 설마 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손이 정신없이 떨렸습니다. 비디오를 보니까 딸아이는 이미 집사람이 밖으로 데려가더니 일집에 놀라고 맡겨뒀는지 집사람은 혼자서 들어왔던 상태였죠. 아무튼 집사람과 그 남자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냉장고로 가더니 제가 사뒀던 캔맥주를 따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면서 뭐가 그리 신나는지 아주 둘이서 웃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졌고 제 믿음에 대한 대가는 배신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거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보기 좋게 무시당했던 거죠. 그동안 왜 집사람이 그동안 그런 행동들과 지나친 의상들을 입었는지 그제서야 모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카메라 쪽으로 뒤돌아서게 되면서 그 정체를 알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옆집 남자겠거니 생각하면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옆집 남자가 아니라 아랫집에 사는 제 딸아이의 친구 아빠더군요. 그 남자의 딸과 제 딸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라서 부모들끼리도 잘 알고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너무 현실감도 없었고 이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아랫집 남자는 나이가 많고 얼굴도 못생겼을 뿐더러 고지식한 선비마냥 점잖은 사람이었기에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정말 제 집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었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겠더군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버렸고 더 이상 영상을 계속 볼 수가 없어서 비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아랫집 남자는 외적으로나 다른 건 볼품이 없더라도 학력도 좋고 직장도 좋은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언제 한번 그 집 부부랑 같이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왠지 모르게 집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잘 웃고 기분 좋게 보내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아래집 남자랑 코드가 잘 맞는다며 그런 헛소리를 주절거리더군요. 솔직히 제가 아랫집 남자를 무시했어서 그랬던 건지 그 말이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렸던 거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눈이 맞았던 걸 눈치챘어야 했던 건데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들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었고 두 번 다시는 세상에 차마 얼굴도 못 들고 살게 만들고 싶었는데 차마 딸아이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군요. 그러면 차라리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잘못되는 게 그게 최고의 복수겠거니 생각하고 옥상을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했지만 도저히 겁이 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복수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네요. 결국에 어떻게 할지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의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저희 누나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에 딸아이 좀 데려가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날 저녁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지만 제 어두운 표정과 침묵의 낌새를 느끼셨는지 조용히 저를 따라와 주시더군요. 그리고서는 집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고 빠짐없이 전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원하신다면 증거 영상도 있으니 원하시면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두 분은 서로 대화를 나누셨고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녹화된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혼 전부터 연애 시절에도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고 엄청난 무시를 하던 분들입니다. 물론 당신네들 딸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성에 찰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까지 서슴지 않게 하면서 무시하던 장인과 장모였는데 표정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던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려버렸고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줄담배만 피우더군요. 그렇게 짧은 침묵이 지나고 나자 장모님께서 갑자기 제 두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라고 다 자기 탓이랍니다. 내 딸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한 번 더 그러면 자신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손녀딸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 보는 장모님의 태도와 행동에 저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직접 보게 된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짓을 저지른 걸 알게 된 장인 장모는 두 분 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제 뜻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 장인 장모는 집으로 가셨고 몇 시간 뒤 집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문이 부서질 듯이 문을 닫고서는 들어오더군요. 아내는 지금 제정신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있던 일을 자기 부모에게 말도 없이 말했냐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이혼하면 쉽게 끝날 문제인데 이를 왜 키우냐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발악을 하면서 대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허탈했고 슬퍼서 오히려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많은 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울고불고 빌었더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렸다면 아마도 저는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고 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서 정말 소중하고 과분했던 집사람이었죠. 그만큼이나 저는 진짜 많이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차마 집사람을 건드릴 수는 없었기에 저는 그냥 바닥에 뒹굴면서 서럽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집사람도 상황 파악이 됐는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상황이 정리되고 서로가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집사람과는 이혼을 하기로 했고 아내에게 기책 사유가 있었기에 딸아이는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그 정신나간 유부남도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그 유부남의 아내가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불명예 퇴직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장은 집에서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었기에 독신으로 지내고 있던 누나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딸아이를 잘 키워줬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집 하나 딸랑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팔면 너무 막심한 손해였을 뿐더러 온전히 제 딸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 딸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수입이 적지는 않았던 덕분도 있었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수익은 더 늘어났기에 항상 추가 근무를 지원해서 했고 일 없는 날에는 대리기사도 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운 죄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서라도 딸아이에게 모든 걸 보상해주고 싶었죠. 저는 5년째 낡은 구두를 고쳐가며 신어도 제 딸의 옷과 신발은 꼭 일명 메이커로 사서 입히고 신겼습니다. 딸이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고 시집 갈 때도 진짜 잘해주리라고 마음먹고 악착같이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 넘게 마시던 술도 안 마시게 되었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공주님처럼 곤히 자고 있는 제 딸을 보면 신기하게도 그날 있었던 모든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모조리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딸 아이가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말썽도 안 부리고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마웠습니다. 쌓여가는 딸의 시집 미천 통장 잔고가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얼굴도 참하고 통통하고 다 좋은데 약간씩 다리를 절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집안에 돈을 보태주느라 모은 돈도 5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해서 예쁜 몸 자랑하느라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눈 웃음치면서 사는 여자보다는 낫다고 생각들더군요. 다리를 절어도 마음을 저는 것보다 제대로 정신 박힌 여자가 훨씬 더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중매로 만나서 서로가 점점 호감을 쌓아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따로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와 아내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에 아들을 갖고서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는 처절하고 아팠던 지옥 같은 제 과거를 보상해주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같은 복덩어리였습니다. 아내는 빈손으로 결혼해서 미안하다며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동네 마트에서 다리를 절면서도 알바를 하더군요. 딸도 사춘기를 잘 극복하고 공부도 잘해서 올해 서울 상위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친모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는 잘했네요. 예전 집사람은 지방에서 연하남과 살림을 차렸다고 하던데 철이 없는 남자를 만났는지 형편이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돈을 엄청나게